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쟁점사항 중에서 이렇게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후에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거주주택을 양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아니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세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실무에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하는 내용이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먼저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이 있는데 그 거주주택을 비과세 특례를 받고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뭐 2018년 3월 30일 이전이면은 뭐 5년이고 그 이후에는 뭐 8년을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의 이제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폐지되는 임대 유형, 그게 이제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시행이 되죠. 그렇게 그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아니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한이 경과된 후에, 즉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되면은 설령 세법상 의무임대기한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거를 추징당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물론 요건이 있었죠. 잦은 말소 같은 경우는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한 후에 잦은 말소를 해야만 추징당하지 않고, 자동 말소는 그냥 의무임대 기간만 경과하고 그 자동 말소가 되면은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아직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 거주주택을 일정 기간에 안에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 특례를 그대로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죠. 그게 이제 잦은 말소가 됐느냐, 자동 말소가 됐느냐에 따라서 요건이 다른데, 먼저 잦은 말소가 됐다고 하면은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를 하고, 당연히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잦은 말소를 하려면은 임차인의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잦은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해야 아직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받지 않았지만 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자동 말소 같은 경우에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하라는 겁니다. 즉 임대주택이 잦은 자동 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에 빨리 거주주택을 팔면은 그때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거주주택 빨리 팔아라 라는 이제 숨은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엔 사례가 어떤 거냐면, 내가 A라는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B 주택이 임대주택이었는데 이게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됐었습니다. 그럼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먼저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된 상태겠네요. 그 와중에 내가 임대주택을 먼저 팝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게 아니겠죠? 이 B주택을 팔았을 때, 즉 잦은 말소나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이 B주택이 중과 배제가 되려면은 요건이 있었죠. 중과 배제를 받을 수는 있었죠. 근데 요건이 잦은 말소 한 경우에는 똑같이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한 후에 잦은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양도를 해야 된다겠죠? 잦은 말소일로부터 1년 내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자동 말소 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가 되고 언제 양도하든지 양도 기한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고 잦은 말소,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팔고 나서 그러면 요 A주택, 거주주택 하나만 남았겠네요. 그럼 이 A주택 비과세가 됩니까? 라는 게 이제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거주주택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거주주택 비과세 안 받았어요. 그 와중에 임대주택을 잦은 말소, 자동 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을 5년 내 판 게 아니고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잦은 말소나 자동 말소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얘가 중과 배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B주택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한 채 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나는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임대주택이 잦은 말소가 되고 얘가 먼저 양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A주택은 거주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가 마지막 한 채가 남았을 때 그 직전 양도주택, 그러니까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도 다시 리셋해가지고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사례 같은,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중과 배제로 해가지고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먼저 비주택 매도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충족을 안 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유는 2021년 1월 1일부터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 양도하고 남은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양도를 먼저 했다고 하면은 그 양도로부터 최소한 2년 보유, 거주 요건이 필요한 거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이제 별도의 거주 요건이 이제 충족을 해야겠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A주택 양도일 현재 더 이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로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비과세로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B주택 양도 후에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케이스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내가 거주주택 한 채 있는데 내가 임대주택으로 두 채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채가 다 자동 말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도 이제 자동 말소가 되고 C주택도 자동 말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요건이 어떻게 됐죠? 최초, 그러니까 한 채만 뭐 자동 말소가 됐다 하면은 그날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 채 이상 두 채 이상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최초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이 B주택의 자동 말소일 2020년 8월로부터 5년 내에 이 거주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했던 거는 요 내용이에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주택하고 C주택이 자동 말소가 됐었습니다.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말소가 된 상태에서 아직 양도하지 않고 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 C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고 이 중에 자동 말소된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동 말소된 주택은 중과를 배제 받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남은 한 채가 이제 C주택이 임대주택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A주택을 팝니다. 그러면 이 A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받습니까?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이 B주택,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의 첫 번째 자동 말소된 이날로부터 5년 내에 팔아야 이 거주주택이 비과세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설하고, 을설은 뭐냐면 B주택은 어차피 양도해서 없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이 A주택, 거주주택을 팔 시점에는 어차피 임대주택이 C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C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팔아면 이 A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건 뭐죠?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주주택 양도할 시점에는 무조건 임대주택이 있어야 돼요. 만약 임대주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닌 오리지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동 말소된 주택이 이제 두 채가 있었습니다. 두 채가 있었는데 하나는 팔았어요. 중과 배제로 팔고. 그러면
내가 거주주택 A주택을 팔 때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뭐죠? C주택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C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 팔면 되느냐? 아닌 우리 임대주택 B주택도 있는 걸로 봐가지고 B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 팔면 되느냐라는 이제 쟁점입니다. 한번 조문 한번 볼까요?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3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장기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유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임대주택이 두 채 자동 말소됐으면은 두 채 중에서 빨리 자동 말소된 그날로부터 5년 내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의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면, 즉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 보면은 이 장기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기간 계산 기산일에 대한 견해는 아까 말씀드렸을 갑설과 을설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갑설은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자진 말소, 자동 말소일로부터 최대 빨리 거주주택을 양도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된 일부 임대주택이 먼저 양도돼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먼저 양도된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5년 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갑설. 을설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적용되는 거고, 해당 조문에서 가로 안에 단서 조항에서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계속 임대 주고 있는 복수의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남아있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서 5년을 기산해야 된다. 즉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부터 5년 내 팔아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당연히 을설입니다. 예. 그게 이제 본문에 충실한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이 있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B주택을 팔았다고 하면은 이 A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데 있어서 B주택은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C주택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C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 양도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양도가 이루어진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이제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저도 제 견해는 당연히 을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해석 자체가 뭐 국세청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전혀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확답은 이렇게 안 드리고 있고 제 개인적 견해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갑설과 을설이 왜 서로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내가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팔려고 하는데 B주택으로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까지는 팔아야 되고 C주택으로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까지 팔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주주택이 단 두 채가 아닌 뭐 10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거주주택 양도 시기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얘기고 아직 명확한 유권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토픽은 이제 그렇게 잡아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 을설이라는 거지 제 견해가 맞다, 100%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이, 이 쟁점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당연히 유권 해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쟁점 사항들을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쟁점이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